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LA에서는 최고의 회계사로서 지금 명성이 높으신 엄기욱 회계사님. 언젠가 우리 한번 방송했죠? 네, 한번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분 왜 저렇게 잘생겼냐. 그랬더니 오늘 그동안 살이 좀 많이 쪄갖고 오늘 뵈니까 갑자기 살이 쪘다 뭐 이러시면서 괜히 또 롤링을 두시는 모습 귀여웠습니다. 옆에는 우리 LA의 제 지인과 그리고 동생 같은 엘렌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특하게 안경 끼니까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식사 시키고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한국에서의 궁금한 몇 가지를 우리 엄기욱 회계사님이세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세계 정세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한국에 달러를 바꿔놓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뭐 언제 어느 때 또 필요하다면 미국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도 워낙 많지만 네. 영주권과 시민권이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질문 중에 하나는 이곳에다가 이제 현재는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죠. 네. 우리나라 무비자로 들어와서 다만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사고 스타트를 했을 경우에 이제 뭐 신고를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하죠. 왜냐면 한국에서는 미국에다 집 사면 이제 신고가 다 들어가니까. 네,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많이 듣는 질문인데 근데 대부분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그러니까 사는 거에 포커스인데 제가 보기엔 한국에서 나오는 거는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돈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뭐 돈이 이게 무엇을 사는 게 아니고 일단 사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한국에서 외화 반출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개인 사업자로 나오거나 개인 돈을 따져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법인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법인을 통해서 돈이 들어와서 그 법인이 건물을 사거나 집을 사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되는 게 가장 쉬워서 한 뭐 50만 불이나 100만 불짜리 라인도 네. 미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자, 개인 사업자도 뭐 가능하고 법인도 그렇고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한국에 신고를 하면 이제 여기 사업자가 있으니까는 돈을 들어오기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일단은.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라고 미국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되든 법인 사업자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개인이 그냥 돈을 갖고 들어오면 좀 더 제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맞습니다. 들어왔을 때 맞습니다. 얼마나 기간 안에 뭐 건물 반드시 사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법인은 그게 좀 유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이제 건물 사시거나 할 때는 미국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을 통해서 일단 돈을 갖고 와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매물 알아보고 건물을 사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마 다 궁금한 내용일 겁니다. 이제 미국에다 초보 시작하는 쉽게 원래 베테랑들은 뭐 이미 다 알고 있고 시작하는 미국에 투자하고 싶고 무비자로 진짜 내가 과연 이곳에 투자해도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아는데 오늘 그거를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드시지만 말고 좀. 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좀 비자도 없고 뭐 비자 없으니까 뭐 영주권 시민권이 해당치 않은 사람들이 무비자로 집을 여기다 사고 그리고 산 후에 사고 팔고 또 돈을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고 요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은데 거기까지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뭐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 보면 그 나라의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못 사게 되어 있고 그냥 땅에 리스를 하거나 이렇게 되죠. 100년 임대하거나 이렇게 된 나라들 많은데 미국의 경우는 자유경제다 보니까 누구든지 돈만 갖고 오면은 여기는 땅도 사고 건물 사고 다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살 수 있다. 미국에서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뭐 여기다 뭐 아무것도 비자도 없고 뭐인데 뭐 어떻게 사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그냥 자금만 확실히 있으면 투자하실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자금을 확실히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달러를 여기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을 사서 계약서를 한국으로 보내서 나 집을 샀습니다. 보통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만큼 돈을 붙여주십시오. 네네. 그런 게 아닌 방법도 있는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동산 구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듣는데 이제 그 질문들을 하시기에 앞서서 사실 중요한 게 한국에서는 한국 외화 반출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항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한국처럼 외국으로 돈 보내기 까다로운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먼저 돈을 어떻게 가져나올 수 있는지, 가져나올 수 있는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자금 출처를 확실히 은행에다 보여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먼저 어떤 부동산 구매에 대한 거를 뭐 미국의 땅이 어떻고 건물이 좋은 걸 보시기보단 내가 보낼 수 있는 여력, 먼저 은행에다 은행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부동산을 팔았거나 양도세 모든 세금을 내고 네. 결정된 돈이 10억이다. 그러면 그 10억에 대한 돈은 바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신고만 하면. 네. 그런데 이제 뭐 여기다가 들여오는 돈이 어떤 과정의 돈인지 요거를 조사하냐 안 하냐 요거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코퍼레이션 네. 그거에 대한 한국은 개인 사업자라고 그러고 법인 네. 뭐 여러 명이서 이렇게 이제 조각이 가족 법인 뭐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만들고 부동산을 사고 시작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을 사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계약서를 가지고 나가서 나 이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 낸 거 나머지 돈을 국세청에서 도장을 찍어줘요. 네. 세무서에서. 네네. 요거는 세금 다 내고 세금 다 내고 남은 돈이니까 바꿔 가지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도장 찍힌 거 그거를 은행에 가져가요. 그래서 은행 가져가서 돈을 이제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절차가 한국에서는 이제 이루어지면 돈은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과연 그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에 대한 질문은 한국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이제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것이 좋을까 저한테 물어보신 질문은 굉장히 한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로 제가 나눠서 대답을 해드려야 돼요. 이게 왜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게 먼저 한국에서 돈을 갖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든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가 됐든 돈을 갖고 나올 수 있어. 그럼 그 다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럼 내가 이거를 갖고 들어와서 이 집을 살 때 외국인으로 사느냐 어떤 사업자로 사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사업자가 이제 내가 살고 거주하면 되는데 혹시나 임대를 놓거나 해서 임대 사업자가 됐을 경우에 그럼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수입을 또 한국에다 보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나중에 이걸 팔았을 때 어떻게 갖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예요. 예. 그거. 뭐 이런 다 이런 어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이 많이 틀려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일단 돈이 가지고 나왔다. 그럼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럼 개인이냐 개인 사업자로 개인 명의로 사느냐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사업자로 해서 건물이나 부동산을 사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개인이 돈을 갖고 나오는 것보다는 법인을 통해 갖고 나오는 게 훨씬 쉽대요. 여기서 그러면 코퍼레이션을 만드는 게 낫군요. 그렇죠. 예. 그 다른 이유는 한국에서 개인으로 돈을 가지고 나오면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 6개월이나 1년 안에 무조건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법인으로 돈을 갖고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걸 좀 연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갖고 나오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은행 쪽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일단 갖고 나와서 그럼 이제 미국에 이제 법인 사업자를 했을 때 그럼 어떤 법인의 형태를 하는 게 좋느냐. 이거는 또 틀리죠. 각각 개인마다 디테일한 부분이 있죠. 예, 그렇죠. 어떤 분은 나는 매년 외국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벌어진 소득에 대해서 다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외국에 소득이 생길 때마다 그걸 한국에 보고하면 번잡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을 보고하게 되니까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난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법인의 형태도 다 달라져요. 제가 회계사님한테 질문 하나가 할 게 있는데요. 법인으로 샀을 때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매년마다 법인을 갱신해야 되는 게 있고 네.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또 세금 보고를 꼭 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개인으로 집을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개인으로 집을 샀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오셔서 살 경우에는 뭐 돈 나오는 법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매년마다 세금 보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주거용으로 샀을 경우에는 인컴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을 거고 세금 보고 그리고 근데 법인으로 사게 되면은 세금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법인도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집을 구매했을 경우에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에 그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사실 거주용이고 내 거기 때문에 따로 세금 보고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네. 근데 법인인 경우는 사실 이걸 임대를 했던 하지 않았던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체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데 네.
그런데 그 부동산이 거주하는 위치에 따라서 법인 설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설립을 하는 주의 법에 따라서 네. 그 세금복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거기에 앞서서 미국에 부동산 주마다 투자를 하게 되면 틀리군요. 주마다 좀 틀려요. 왜냐면 모든 미국에서의 법인은 주정부 관할이라서 그래요. 연방은 세금을 내는 주체지만 주정부를 관할 실제로 모든 레지스트레이션하고 하는 것들은 주정부의 관할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던 뭐 네바다나 그다음에 뭐 플로리다, 텍사스 이런 데는 지금 연방에다가는 주정부는 세금 없고 아니 그것도 세금이 없다는 거지 세금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없다는 것 자체는 아니에요. 그 주에도 세금복을 하지만 풀 세금복을 하느냐 간단한 무슨 엑사이즈 텍스나 이런 다른 세금보호 양식을 보고하느냐 간소화된 양식으로 따로 내가 있다라고 보고만 하느냐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주에 부동산을 구입을 하느냐 하는 것이고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델라웨어나 하는 어떤 특정한 주가 그 주를 통해서 법인을 설립해야만 유리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놈이 좀 있어요. 잘못된 정관대가구나. 어떤 미국에서 부동산 운영을 하고 실제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는 아마 그런 주에서 통해서 회사를 만드는 게 좀 유리한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구매는 좀 틀리거든요. 부동산은 실제로 부동산 운영이라기보단 어떤 지역에 특정한 지역에 딱 생기는 거잖아요. 회사 운영이라는 거는 미국 전 지역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어떤 특정 주, 델라웨어 같은 주에 하시는 유리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아니다. 부동산은 내가 반드시 설립하는 그 주에 법인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얘기하듯이 뭐 어떤 특정 주에 세워서 다른 주에 구입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는 저는 가당치 않다. 틀리구나. 틀린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거 가장 기초적인 비자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돈을 한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뭐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는 사람들은 이미 돈을 치릅니다. 회계사한테 돈을 많이 주고 저처럼 이렇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함께 보내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캡니다. 밥 잘 먹었습니다. 2부에서 또 기초적인 거 여기 기초로 투자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상당히 많아요. 나라가 좀 많이 좀 힘들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 2부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